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예요. 제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편의점을 오래 하셨고 최대 5개까지 가지고 계셨지만 그중에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하나를 제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일이 분명히 쉽지 않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중이에요. 저희 시댁에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 그 이후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리 놀기만 하더니 재작년부터는 갑자기 경찰이 되겠다면서 학원 다니며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신우가 너무 게으르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봐도 지금까지 공부다운 공부하는 모습은 본 적 없고 학원에서 남자 만나서 연애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다가 시부모님에게 걸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시험은 2년 연속 떨어진 건 당연한 결과였고요. 작년에도 형편없는 성적으로 시험에 떨어지자 참다 못한 시부모님은 신우에게 앞으로 학원비를 제외한 그 어떤 용돈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저희 시댁은 용인인데 신우가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겠다며 혼자 방 얻어서 사는 중이라 그 자취방 월세와 학원비만 딱 보내주시고 한 달 식비하라고 30만 원만 보내주면서 정말 다른 용돈은 한 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우는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며 항의를 해봤지만 이번만큼은 시부모님도 단호했어요. 나이가 30인데 올해도 시험에 떨어지면 앞으로는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신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스스로 놀러 다닐 돈을 벌어서 써야겠다고 결심한 듯 보였어요. 올해 초 제게 연락을 하더니 노량진 근처에 있는 제 친정부모님 소유의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싶다 했습니다. 새언니, 편의점 알바 안 구해요? 저녁에 6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제 신우라서 부모님이 불편해할까봐 내키진 않았지만 하도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에서 알바는 하고 싶지 않다 하고 모르는 사람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무작정 우겨대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지금 알바 빈자리가 딱히 없어서 부모님이 곤란해하셨지만 신우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이 신우가 원하는 평일 오후 타임 알바 자리를 비워주셨어요. 그 시간에 원래 일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신우 때문에 다른 지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신우가 원하는 5시부터 11시까지 시간대는 손님이 많이 몰려오긴 했지만 힘든 물건 진열은 할 필요 없고 그저 장사만 하면 되는 시간이라서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렇게 알바를 시작한 신우는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신우가 5분 10분씩 늦게 출근했기 때문에 신우의 전타임을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했고 신우의 다음 타임 알바 역시 신우가 일하면서 워낙 주변 정리를 하지 않고 더러운 상태로 퇴근하기 때문에 청소가 2배로 늘었다고 화를 낸다 하더라고요. 그때가 물건이 들어오는 시간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인 자리 주변 정리도 해야 하고 매대 근처에 물건이 비면 옆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꺼내서 채워야 했지만 그런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르바이트가 하고 싶다길래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제가 추천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만약 다른 알바였으면 벌써 진작에 저희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거나 그만두게 했을 텐데 사돈처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우는 태어나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고 남의 돈을 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신우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가끔 제 남편에게 전화해서 편의점 시급이 너무 적다고 새언니 부모님이 쪼잔하다는 등의 험담을 했기 때문에 제게도 그런 말이 귀에 들려왔어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당신이 아가씨한테 이야기 잘해서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 그만하고 다른 일자리 찾아보게 하라 했지만 남편은 자기 동생이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러서 그런 거라며 앞으로 시간을 주면 나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싹수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리 시간을 준들 뭐가 바뀌겠나 싶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이런 고충을 어디에 이야기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지냈어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는 다른 아르바이트생들을 어르고 달래가며 버티고 있었죠.
신우가 알바를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는 날,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자꾸 시제에서 10,000원, 20,000원씩 없어지더라. 신우가 일하기 시작한 뒤로 계산대에서 돈이 자꾸 빈다는 것이었어요. 적게는 하루에 5,000원에서 많을 때는 2만 원까지 빈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대 시간대에 일하는 다른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돈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돈이 빈 적이 없었는데 유독 신우 다음 시간에 일하는 친구가 와서 교대 시간에 돈 계산을 하면 매일 조금씩 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직원들에게 일하다가 계산 실수할 수 있으니 얼마 정도 비는 건 그냥 적어두라고만 하고 책임을 묻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돈이 비는 걸 뭐라 하지 않았더니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돈이 비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그렇지 올해로 29이고 이제 사회적으로 어린 나이도 아닌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 공무원 준비한다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께서 신우에게 직접 이야기할까 싶었지만 제가 시댁에 불편할까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동안 참다 제게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남편에게 당신 여동생이 가게에서 돈통에 손을 대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남편은 만약 그런 일이 진짜라면 자기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동생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집에서 가정교육을 그렇게 한 적이 없다며 경찰 준비하는 애가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돈을 훔치겠냐고 하며 화를 냈어요. 모든 정황상 신우 앞뒤로 일하는 친구들은 일한 지 오래된 믿을만한 친구들이고 지금까지 돈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신우가 일한 뒤로 인수인계할 때마다 돈이 계속 비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은 자기 동생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크게 화를 내는 것 같았고 만약 증거가 있다면 자기가 가만히 안 둘 거지만 혹시라도 생사람 잡는 일이라면 저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저도 저 나름대로 짐작가는 구석이 있어서 말을 한 건데 다짜고짜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남편과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신우 때문에 왜 우리 부부가 싸워야 하는지 몰랐지만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일단 화를 내며 신우를 싸고 도는 듯한 남편이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화가 잔뜩 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편의점 알바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묻는 신우에게 알 거 없으니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심 이번 기회에 당장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신우는 쓸데없는 책임감을 발휘하면서 지금 당장 그만두면 편의점은 어쩌냐고 이번 주까지는 하겠다 말하더라고요. 신우와 전화통화를 마친 남편은 갑자기 의기양양해져서 자기 동생이 이렇게 책임감이 강한 앤데 저보고 진짜 실수하는 거라 말했어요. 이때는 저도 속으로 엄마가 뭐 잘못 알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음 날 또다시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신우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하기로 했다며 혹시 제가 신우에게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만두기로 했으면 잘 된 거라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온 금요일 저녁에 친정부모님은 신우에게 한 달 조금 넘게 일한 월급과 상황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용돈까지 조금 더 넣어서 신우에게 주었어요. 그렇게 그 정도에서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했던 마지막 날까지 신우가 일을 마쳤기 때문에 남편은 한동안 의기양양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 엄마에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제게 가게에 나와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일이 또 일어났나 싶어 서둘러 가게로 나갔더니 신우가 일하고 간 편의점에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와 계셨습니다. 창고에 있는 작은 CCTV 앞에 저희 가족이 다 모였어요. 아빠가 백업해둔 영상을 하나하나 틀기 시작했는데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안에는 일하다 말고 돈통을 열어 10,000원짜리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장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포장을 뜯어서 먹는 장면, 심지어는 치약, 칫솔, 여성용품까지 계산 안 하고 그대로 본인 가방에 넣어가는 장면 등이 있었어요. 물론 그 모든 영상들의 주인공은 저희 신우였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당신 동생이 도둑이 맞다고 그동안의 모든 도둑질이 카메라에 다 찍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우를 데려와서 친정부모님에게 사과하게 하고 그동안 훔쳐간 돈과 물건을 모두 물어내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며 자기가 퇴근하고 갈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와중에도 신우 편을 들려고 하는 남편이 너무나 미워서 지금 당장 신우 데리고 가게로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어요. 제가 신고한다는 말에 남편은 또 화를 불같이 내며 가족끼리 무슨 신고냐고 퇴근하고 바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전화를 끊고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 통화를 듣고 있던 부모님이 오히려 안절부절 못하며 자기들이 괜히 이야기했다고 이제 괜찮으니까 그냥 다 그만하자고 했지만 저는 이제 와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10분쯤 지나자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새언니, 저를 도둑이라고 경찰에 신고한다면서요? 저는 신우에게 당장 편의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훔쳐간 돈이랑 물건값까지 다 배상하지 않으면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발뺌하더니 매장 CCTV에 영상이 다 있다고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신우는 금고에 돈은 자기 주머니에 당장 돈 한 푼이 없어서 가불해 간 것이고 월급 받으면 다 돌려드리려 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계산하지 않고 먹은 음식은 다른 알바들도 다 먹고 있으니 자기도 똑같이 먹은 건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다른 알바들은 유통기한 지난 폐기 음식을 먹거나 전부 자기가 계산하고 먹는 거라 설명했지만 신우는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보고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먹으란 거야? 끝까지 자기는 사과할 생각이 없고 다만 미리 말하지 않고 맘대로 돈통에서 가불해간 돈은 나중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가족들이 있나 싶었어요. 철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이건 저희 부모님 가게가 아니라 다른 곳이었으면 진작에 큰 문제가 생길 일이었습니다. 이런 신우도 신우지만 남편의 태도에 더 열이 받더라고요. 대체 처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저를 개무시를 할 수가 있는 건지. 부모님이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저는 기어코 경찰을 부르고 말았어요. 출동한 경찰에게 CCTV 화면을 보여주고 신우와 했던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신우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찰과 함께 신우가 자취하고 있는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신우의 집 앞에서 동행한 경찰 두 분과 함께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하지만 집안에서는 분명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우에게 전화를 해봤더니 집안에서 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아가씨, 집에 있는 거 아니까 당장 나와요.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한참이 지나고 신우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 저를 보고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습이었어요. 방금 전에 그 당당한 모습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문을 열어준 신우를 밀어내고 저는 신우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것은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자취방인지 편의점인지 모를 정도로 온갖 물건이 방바닥에 잔뜩 깔려 있었어요. 과자며 음료수며 각종 여성용품의 치약 칫솔까지. 방 입구에 잔뜩 쌓인 쓰레기 봉투 안에는 저희 편의점 것으로 보이는 도시락과 즉석식품 쓰레기가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이게 다 뭐냐고 물었고 신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경찰들과 겁만 주고 훔쳐간 돈만 돌려받고 말 생각이었는데 이건 돈을 돌려받는 걸로 끝낼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작은 편의점을 집안에 차려놨습니다. 평소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이 담배는 왜 이렇게 많이 훔쳐다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우에게 저와 제 부모님에게 할 말이 없냐 물었는데 그래도 대답이 없자 경찰분들께 절도죄로 처벌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경찰들도 집안을 살펴보고는 상황이 심각하다 생각했는지 바로 신우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엄마와 뒤늦게 경찰서로 향했고 가는 도중에도 엄마는 계속 제게 그래도 사돈처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저는 남편과 시댁은 신경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신우의 범행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는 CCTV 화면을 증거로 제출하고 경찰서에서 함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을 들은 남편이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어요. 남편은 신우와 저를 번갈아 노려보다가 결국 저를 끌고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제 경찰 시험 준비하는 거 몰라? 이번 일 때문에 시험 못 보기라도 하면 당신이 제 인생 책임질래? 하고 제게 말했고 저는 남편에게 어차피 아가씨는 공부 같은 건 하지도 않는데
시험은 봐서 뭐 할 것이며 경찰 되겠다는 사람이 물건 훔치다 걸렸으니 저런 사람은 경찰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죠.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히는지 한숨을 쉬고 한참을 혼자 씩씩대다가 당신도 진짜 독하다. 아무리 그래도 이번 일은 여기서 끝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이나 신우 둘 중 하나가 저희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해줬다면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애초에 자기 동생만 싸고 돌며 저를 의심 많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한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걸까 싶었어요. 남편과 경찰서 앞에서 실랑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벌써 시부모님에게 이야기